자, 먼저 기한 후 신고란 단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시험에 대한 내용은 단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보시면 돼요. 기한 후 신고. 이 단어 볼 때 기한 후에 신고한다. 그럼 반대로 보세요. 반대로 법정 신고 기한 내에서는요. 신고를 안 했겠죠. 신고를 안 했으니까 기한 후에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문장을 쭉 가가지고 그 문장에서 기한 후 신고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무신고시 자수 그러세요. 무신고시 자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들키기 전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요 사이기간 하는 거죠. 요 사이기간에. 이게 바로 기한 후 신고입니다. 그럼 이제 문장에서 기한 후 신고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신고시 자수다라고 생각하면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될 자, 대상자 할 수 있겠죠. 대상자는요. 신고하지 아니한 자. 무신고니까요. 여기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대상자고요. 그리고 자수니까 언제까지 할까요? 자수는 들키기 전까지 하는 거잖아요. 들키기 전까지 하는 거니까 여기는 들켰잖아요. 어디요? 결정 고지 전까지. 그러겠죠? 문장으로 쭉 가볼 때 결정 고지 전까지 할 수 있다. 라는으로서 될 거고, 그리고 자수했으면 해당된 형량에서 감해져요. 여기서 해당된 형량이 뭘까요?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한다, 경감한다, 감면한다. 경감과 감면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몇 % 감면될 것인가? 에 대한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니까 숫자 외우지 않을 수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가 외우지 못하니까 숫자 맞게 줄 거니까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저 외울 수 있어요. 이미 외워져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은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하였으면 무신고 가산세에서 50% 감면,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월 후 6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하였으면 무신고 가산세에서 20% 감면. 요 숫자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외우게 되면 힘드니까 버리라는 얘기예요. 조심하실 점은 무신고 가산세에서 경감된다는 거. 그녀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수정신고 해가지고 표 나올 거예요. 표 보는데 표에서 수정신고. 자, 여기서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 단어부터 봅시다. 수정신고, 수정이라는 말은 고친다는 거죠. 고친다. 그러니까 어땠을 때 고치냐면 과소신고 하였을 때 고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선 과소신고 시 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럼 이제 수정신고 해야 될 자는 누군지 아시겠죠? 과소신고 한 자예요. 그러면 신고 한 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신고 한 자가 행하는 신고가 수정신고다. 그리고 자수니까 언제까지 하겠다? 들키기 전까지. 결정, 통지 전까지. 아니면 결정 고지 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자수했으면 해당된 형량에서 감합니다. 해당된 형량은요.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경감된다. 감면한다. 라는 내용으로 나오죠. 요 내용 아시라고 거기에다가 박스 오른쪽에다가 적어놨어요. 그 내용으로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3번 문제 하나 풀어줄게요. 12쪽에서 문제 1번. 1번에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자, 기한 후 신고 나왔죠. 이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무신 것이 자수다 생각하면서 문장 또 봅니다. 납부 불성시 가산세에서 50% 경감이다. 자, 무신고 경감되겠죠? 납부 불성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3번 납세무 소멸. 납세무 소멸 보는데 이 소멸에 대한 내용은 이 그림상으로서 칠판에 적어져 있는 그림상으로서 세계를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납부했으면 어떨까요?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이거 나오겠죠. 또 신고 납부 안 했어요. 안 했을 때에 운도 좋게 안 들켰어요. 제척 기간 끝났어요. 뭐 어떨까요?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운도 나쁘게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고시에 나갔어요. 이랬을 때에 이 소멸시효 기간 동안 국가가 지자체가 징수하지 못했어요. 어떨까요? 납세 의무는 소멸된다. 이렇게 세 개 나오져요. 세계적 내용으로서 거기에서 1번 납부 소멸 사유고요. 또 뒤에서 4번 제척 기간 만료, 5번 소멸시효 완성. 그리고 소멸된 경우가 2개 더 있습니다. 하나 동그라미 2번에서 충당. 충당 단어만 아세요. 뜻은 알 필요가 없는데 뜻까지 설명해 드리면요. 충당이란 말은 메워준다. 돌려줘야 될 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세금에 메워줍니다. 그럼 다른 세금이 납부했던 역할로서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라는 뜻이 바로 충당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뜻은 알 필요 없고요. 거기에서 단어만 아시라는 얘기예요. 충당 단어 나왔으면 납세 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 단어다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서 부가의 취소. 부가란 말은 알려준다는 얘기죠. 고지서 나갔어요. 그럼 이 고지서에는 세금이 적어져 있겠죠. 적어져 있고, 그리고 부가의 취소. 취소란 말은 소급에서 무효. 소급에서 이걸 무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지서에 적어진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납세 의무 소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취소. 이렇게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갔으면 납세 의무는 소멸됩니다.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되면은 소멸되는 건데, 소멸사유인 것처럼 보이나 소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으로서 법전에 나와 있는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 개 있으나 2개만 기억하십시오. 2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사망. 사망에 대한 내용은 이건 납세 의무 승계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의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 채무도 물려받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물려받는 거니까 승계되겠죠. 승계됨으로 인해서 소멸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로 되고요. 또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에 대한 내용. 합쳤죠. 합쳤으니까 당연히 승계로 된 거죠. 승계. 요 2가지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14쪽 갑니다. 14쪽에서 제3장에서 면세점에 대한 내용과 소액 징수 면제. 먼저 뜻 보는데 면세점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그 금액을 보고 면세점 그럽니다. 그리고 이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뜻은 알 필요 없고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에서 소액 징수 면제. 요 소자가 적을 소, 액자가 세액. 세금액이 적으면 징수하지 않는다로 되는데 뜻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알 필요 없고 택하는 세금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에서 각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서 볼 때 재산세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재산세는 결정이죠. 지자체가 세금액을 산정해 보니까 1999원 나왔어요.
그럼 이 금액을 징수하려면 고지서로서 징수합니다. 이 고지서에 대한 내용은 등기 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등기 우편 요금은 아무리 가까운 지를 하더라도 1960원 들어갑니다. 1960원 들어가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납세음자 조남을 적어야 되니까 봉투 구입해야죠. 그리고 납세음자 조남 적으면서 잉크값 들어가겠죠. 이 징수하기 위해서 소요된 요 비용이 세금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세금보다 더 클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세금액은 징수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바로 소액 징수 면제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건 얼마 들까요?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재산세 걸 기억하십시오. 재산세에서 소액 징수 면제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2,000원이었으면요. 징수합니다. 2,000원이었으면 징수한다. 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등록 면허세는 가액에 의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이 적용된다. 자, 여기서 설명드리겠는데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세원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아까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세원 그랬죠. 그 세원을 갖추었다면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등록 면허세 이렇게 나왔으니까 세자 앞에 등록이죠. 등록 행위를 갖췄다면 등록 면허세를 징수하는 거예요. 이 등록이란 말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혔다면 등록이 된 겁니다. 을구에 먹물 묻혔다면 등록 면허세로서 징수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을구란 말은 아시겠죠? 을구는요, 소유권 외에 대한 을구였어요.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고 하였으면 은행은 자기의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공된 토지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그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다라고 적어져요. 채권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1억이었으면 1억이 적겠죠. 적고 그럼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등기부 을구에 먹물 묻혔어 안 묻혔어요? 묻혔죠. 묻혔으니까 등록행위를 갖췄음으로써 등록면허세에 징수합니다. 징수할 때 여기 적어진 금액 1억에다가 곱하기 0.2%를 곱해줘요. 세율을 곱하죠. 세율을 곱해주면 등록면허세 세액이 나오겠죠. 요인으로서 징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1억 금액을 빌려와서 계속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요 1억 금액을 갚았어요. 상환하였다. 상환하였으면 내 물건에는 채권 채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어때요? 없애야죠. 없애려면 이렇게 두 줄 끊으면 없어지겠죠. 이거 먹물 묻혔어 안 묻혔어요? 묻혔어요. 뭐 묻혔으니까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그럼 징수한 거예요. 징수할 때 여기에 대해서는 건당 6,000원으로서 징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먹물만 묻혔다면 징수한다. 뭘로? 6,000원으로. 그럼 이제 내용 보세요. 내용 보니까 거기는요.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서 과세한다는 거죠. 이런 일로서 나오죠. 어느 세금입니까? 등록 면허세에서. 다시 여기에서 그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적는 것은 등록 면허세 이렇게 적어 주고요. 등록 면허세 문제에서 글자 쭉 가다가 나온 말이 말소 등기 이 말이 나왔어요. 말소 등기만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건당 6,000원. 방금 했던 것이 말소 등기예요. 또 글자 쭉 가다가 변경 등기 이 말이 나왔으면 여기도 건당 6,000원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세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서 징수한다.
이것도 더불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문제 봅시다. 문제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 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등록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묻혔음으로써 6,000원으로서 징수해야 돼요. 틀렸고요. 2번 갑시다.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보다 적을 때에는 얼마로 가세요? 6,000원으로서 한다. 맞죠? 16회 때 문제와 29회 때 문제 같은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연간 문제 갑시다. 연간 문제에 대한으로서 거기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그러니까 먹물 묻혔어 안 묻혔어요? 묻혔죠. 묻혔으니까 끝말은요. 징수한다 가야죠. 그런데 뒤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거기에서 세액이 제로 이 말은 화장빨입니다. 3번 틀렸고요. 그리고 제4장에서 물납, 분납. 이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은 예전부터 문제가 잘 나온 쪽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짙습니다. 별표시 하나 하시는데 먼저 물납 봅니다. 세금의 납부의 원칙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외상으로서 물건 납부를 인정한다라는 게 바로 물납인데요. 예외상에서 인정하니까 인정되는 세금이 있다는 겁니다.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는 재산세만 인정돼요. 재산세만 인정. 물론 상속세에서도 물납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 내용은 모르셔도 되죠.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 표 보니까 요건 나오죠. 요건이란 말은 조건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물납됐을 때에 재산세에서 조건에 대한 내용은 1천만 원 초과였을 때에 납세의무자 신청에 의해서 관할구역 내에 부동산으로서 물납됩니다. 여기서 숫자에 대한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에 대한 이로서는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물천,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물천 이렇게 외우시면 숫자 외울 수 있고요. 그리고 관할구역 내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관할구역 내 이걸 조심하세요. 왜 관할구역 내라는 말이 붙었냐면 재산세는 시군구의 경비로 쓰는 세금이거든요. 시군구의 경비 사용이니까 당연히 관할구역 내 이 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으로서 물납케 하였으니까 부동산의 관리, 적당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납세의무자 신청은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땡깁니다. 땡겨서 신청 받아줘야 땡겨진 기간 동안 지자체가 부동산 관리 적당 유무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청에 대한 내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이렇게 나와주는데 거기에서 10일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니까 땡긴다 가서요. 땡긴다. 언어 전까지 신청한다. 라는 의미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재산세에서 물납 허가는 부동산 가액은 기준일의 시가에 의한다. 여기서 물납일 때의 시가에 대한 내용은 뭘 의미하냐면 시가 표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 표준액의 의미라고 적으시면 돼요. 시가는 물납일 때 시가는 시가 표준액의 의미다. 시가 표준액이란 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매년마다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을 말합니다.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다. 로 하시면 되는데 해보죠. 물건마다 있으니까 토지도 물건이죠. 토지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 그러면 토지의 시가 표준액. 뭘로 공고하냐면
개별 공시지가로 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개별 공시지가란 말과 토지의 시가 편익은 다른 말이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세금 징수하기 위해 공고된 가액은 뭘로? 개별 공시지가로서 공간다 이거죠. 이게 같은 말이죠. 같은 말로서 이제 근육으로서 아시면 되겠죠. 시가는 물납일 때 뭘 의미합니까? 시가 표준에. 밑에 보세요. 밑에 보니까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요 시가 표준이에요. 그러면 요 물납일 때 시가는 뭘 의미했다는 거예요? 시가 표준액의 의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조심하실 점으로서 재산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옵니다. 다른 단어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몇 년마다 징수하는 거니까 법에서 날짜를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는 기준일, 6월 1일 이 단어만 나와져요. 취득일, 등기일 다 틀린 겁니다. 기준일 이 단어만 나온다는 거 아시면 될 것이고요. D페이지 내용으로 가볼 때 이 정도 하였으면 D페이지에 나와 있는 점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점,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상식이죠. 현금 납부든 부동산 납부든 납부했잖아요. 그렇으니까 납부한 것으로 본다. 도 되고요. 두 번째 점, 부동산 관리 처분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자 시장 군수가 볼 때에 부동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해요. 그러면요. 허가할까요? 안 할까요? 허가 당연히 않겠죠.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 이타 다자 빠졌네요. 다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 관리 처분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한 경우는 다른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했으면요. 당연히 징수하기 위해서는 변경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조심하실 점, 관할구역 내입니다. 관할구역 내에 부동산으로서 변경 신청해야 해요. 만약에 관할구역 외, 관할구역 밖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변경 허가할 수가 없다. 그런 점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죠. 1번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 허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물납이죠. 자, 문제 키는 물납이었고요. 세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아니죠. 그러니까 물납 허가할 수가 없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시장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여기 보니까 이는 재산세 물납 신청이죠. 신청은 땡긴다. 10일 전까지. 맞죠? 자, 여기서 이 문제 한번 고쳐볼게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서류를 갖추어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0일 숫자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땡겨야 돼요. 10일 경과 후가 아니에요. 10일 전 이거겠죠. 그런 이유로서 이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게 요새의 문제 유형들이에요. 요새 문제 유형들은요. 어떤 유형이냐면요. 숫자를 여러분들이 항상 숫자를 외워요. 숫자에 두려움이 있거든. 두려웠으니까 숫자를 외웁니다. 그래서 숫자를 외우니까 숫자는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고 이 숫자 앞에 있는 단어를 틀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숫자 앞에 있는 단어를 틀리게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은요, 이 문장이 하도 지문이 길거든. 지문이 기니까 쭉 읽어. 쭉 읽다가 숫자가 딱 맞았어.
맞았으면 이 숫자 보자마자 이 문장은 무조건 맞아 라고 확정 지어요. 안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요, 요 숫자가 맞으면은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숫자 보자마자 맞았음으로써 안도의 한숨을 쉬어. 안도 한숨을 쉬면서 이건 무조건 맞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다른 산다. 2번, 3번, 4번, 5번 보니까 다 맞아. 답이 없어.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합니다. 검토해도 이건 맞다고 확정 지어놓은 거니까 이건 맞아. 그러면서 여기다 찍지 않고 다른 데 찍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걸 막아야겠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연애 시절과 결혼 후 시절의 차이점입니다. 연애 시절 때는요, 무조건 좋죠. 거짓말해도 맞아. 그런데 결혼 후에서는요, 성격 더럽다는 게 이제 알아. 이게 시험장과 시험장 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틀렸죠. 여기인 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숫자 보지 마세요. 숫자에는 앞에 단어 보세요. 앞에 단어가 틀렸다면 아예 숫자 안 보고 틀렸다 가세요. 여기 앞에 단어가 맞았으면 여기 요 숫자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이 내용으로서 한번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상기해 줄까요? 전문 코스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웠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은 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 차익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이 되는 건데 이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이었다면 1년 증가 시마다 8%씩 증가돼요. 그러면서 10년 이상이었으면 양도 차익 겁하기 80%가 적용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 만들어 본다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을 10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은 양도 가액의 공제율 80%를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80%는 맞아요. 이게 맞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무조건 맞다 그래요. 그 내용으로서. 그러면 틀린 거예요. 뭐예요? 차익 가야 돼요. 이런 내용의 문제 유형이 요새 문제 유형입니다. 이게 몇 년째 이런 문제 유형이냐면 이게 10년째입니다. 10년째 계속 이런 내용으로 문제 내고 있어요. 그런데 꼭 보면은 숫자를 먼저 외우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틀리고 와요. 작년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의 문제 유형이 몇 개나 나왔냐면 작년은 4개나 나왔어요. 그랬으니까는 거기에서 꼭 숫자 먼저 보지 말고요. 숫자 앞에는 단어 먼저 보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4번 갑시다. 4번 문제. 재산세 물납 허가는 부동산 가액은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연말이 아니에요. 기준일. 기준일 2월 1일로 돼요. 그런 이유로서 4번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납 갑니다. 분납. 자, 분납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분할 납부죠. 분할 납부에 대한 이유로서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분납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임으로 인해서 분납은 없다 되겠죠. 그리고 재산세에서 분납 조건은 납부세 500만 원 초과이었을 때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 2개월 내 분할 납부됩니다. 자, 500만 원 초과 옆에다가 적으세요. 옆에 적는 것은 일부 금액이라고 적으세요. 일부 금액 연결하면 500만 원 초과이었을 때 일부 금액을 그 옆에 2개월 내
분할 납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리고 재산세에서 물납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했어요. 분납은 500만 원 초과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지금은 구별이 가능하겠는데 숫자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물 1,000, 분 5, 양 1,000 이렇게 외워두면 숫자 구별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분납은 500만 원 초과, 양도 소득세죠. 양소득세 국세죠. 여러분 시험 범위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인정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물납이 아니라 분납이에요. 분납일 때는 얼마나? 1,000만 원. 1,000만 원 초과. 여기서 양1,000 인으로서 외우시라고 거기 오른쪽에다 적어놨어요. 오른쪽에다 적어놨으니까 그녀로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부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점 갑니다. 점에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해서 1,000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볼 때에 재산세 납부세액이 70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에서 50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2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일까요? 일부일까요? 일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시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하면 앞에 숫자 포함돼요. 50%니까 2분지 1 금액 되겠죠. 2분지 1 금액으로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세액이 1,40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재산세 납부 기간 내에서 2분지 1 금액인 70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금액이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분납이 있습니다. 분납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금액이 250만 원 초과입니다. 작년에는 500만 원 초과했었는데 올해 개정이 되면서 250만 원 초과되고 그리고 또 2개월 내 분납이었었는데 올해 개정이 되면서 6개월 내 분납으로서 나와져요. 여기에서 숫자가 개정이 됐었는데 이 숫자에 대한 건 맞게 줄 가능성이 커요. 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걸 일부 금액입니다. 이제 적으세요. 250만 원 초과 옆에 공간이 있죠. 그 공간에 적는 것은 일부 금액. 연결하면 일부 금액으로 6개월 내 분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부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점 보세요. 두 번째 점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 분납.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00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랬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 기간에서 250만 원 납부하고 그리고 초과된 150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분납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 옆에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 2분지 1 금액으로서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에 대한 내용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내에서 2분지 1 금액인 500만 원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분할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1,000 그랬죠. 양1,000, 1,000만 원 초과이었을 때의 일부 금액으로서 분납됩니다. 재산세와 똑같이 2개월 내에 분납됩니다. 여기서 일부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1번 보는데 1번 볼 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 분납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부터 시작하니까 1천만 원 초과에서 2천만 원 이하였다면 그때는 1,000만 원
초과된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300만 원이었다고 하였으면 그때에 대해서 예정신고 납부기간 내에서 1,000만 원 납부하고 초과된 300만 원에 대해서는 2개월 내 분납인 것이고요. 2천만 원 초과했다면 2분지 1 금액으로서 분납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적는 것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분납 가능. 예정신고일 때도 확정신고일 때도 분납은 가능하다. 당연히 분납 가능하게 만들겠죠. 납부란 말은 우리 입장이고요. 납부의 반대 말은요, 징수. 그럼 국가가 징수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예정신고 때도 확정신고 때도 분납해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데 방금 보니까 이 분납에 대한 내용은 현금 납부예요. 현금 납부니까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현금 관리 적당 유무를 알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 돈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납 신청에 대한 내용은 현금 관리 적당 유무를 알 필요 없음으로써 납부기한 4가지 신청케 만듭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 보시면 첫 번째 점에서 분납은 납부일 전까지 신청돼 있죠. 거기서 납부일 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니꼬루 납부기한 내 신청. 그리고 분납이 현금 납부니까 지자체가 국가가 통보해 줄까요? 통보할 필요가 없어요. 현금 납부니까 통보 요건은 없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물납은 신청은 어떨까요? 부동산으로서 납부케 하는 거니까 부동산 관리 적당 의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납부 기한보다 앞으로 당겨야죠. 물납은 10일 전까지 신청. 그리고 통보 요건도 있는 거죠. 부동산으로서 했으니까 부동산의 관리 적당 의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적당했으면 물납하십시오 통보해 옵니다. 적당하지 않았으면 허가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나오기 때문에 통보 요건을 갖춘 겁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로서 또 풀어보는데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8페이지에서 1번에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초과 경우 납부세액의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키는요, 분납이니까 거기서 분오 나오죠. 얼마일까요? 500만 원. 틀렸죠? 또 전부일까요? 일부일까요? 일부. 2개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여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납부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 이거는 분납에 대한 일로서 신청이죠. 분납 신청은 납부 기한 내, 납부 기한까지 맞죠? 2번 맞고요. 3번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적는다. 틀렸죠? 예정신고도 가능하고 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500만 원인 경우 최대 1,800만 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2천만 원 초과됐죠. 그랬으면 2분지 1 금액으로서 분납됩니다. 2분지 1 금액이니까 3,600만 원 나누기 2 하게 되면 1,800 나오죠. 맞고요.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물납, 분납 둘 다 가능한 거. 그럼 벌써 답 나오겠네요. 재산세. 재산세가 답입니다. 이제 해볼 때 기업,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물납 없고 분납 있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물납 없고 분납 있고요. 취득세는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고요. 재산세는 물납 있고 분납도 있고 답 될 것이고요.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도 없고 분납도 없다로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중요 당해세. 이 당해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냐면 중개업법에서 배워요. 중개업법은 세법보다 큰 과목이에요. 그럼 하찮은 과목이 큰 과목을 설명하면 큰 과목한테 맞아. 저는 설명 못 드리고 저거만 드렸어요. 저거 들었으니까 그 내용 적어진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가겠습니다. 21쪽. 21쪽에서 이제 각기 세금 마다가는 거예요. 총괄적 이론은 이제 끝내고 각기 세금 마다로서 취득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이론서 10분 쉬었다 할게요.